이철우의 책 체크. 예, 체크죠. 예. 책 해야 되겠네. 책. 예. 자, 이철우 교수님이 이제 책으로 우리에게 이제 자주자주 이제 들려주실 것 같아요. 자, 독서 마음의 양식인데 연말에 독서하기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철우의 책 체크. 동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철우 교수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예. 날씨가 많이 추워지셨는데 건강 유의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역시 마음의 양식이 많으신 분이라. 이 말투부터 벌써 예. 양식이 넘칩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제 새해 되면은 계획 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올해는 책을 많이 읽어야지 하는 계획 세우는 분들 의외로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계획 세웠지만 뭘 읽으면 좋을지 선뜻 책을 고르는 게 좀 힘들다 하시던데 어떻습니까? 예, 사실 그 코로나 시대에 집에 많이 계셔갖고 책을 많이 읽을 것 같지만 네. 생각보다 마음의 여유가 없으신지 네네. 책의 그 뭐랄까 이 소비량이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래도 좀 쉽고 대하기 쉬운 책들 그리고 또 2021년에 올해 한 해 동안 사람들이 어떤 책을 많이 읽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네. 그래요. 아까 저 10대 히트 상품에 했는데 이제 올해 많이 읽힌 책. 예. 그러면 올해 사람들은 어떤 책을 골랐습니까? 예,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팬데믹으로 인한 사람들과의 소통 부재, 또 집콕 문화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혼자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서 주로 자기계발서 그리고 이 돈에 관련된 서적 그리고 꿈과 공상에 대한 소설, 영화적인 상상력의 원작 소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아주 많이 골랐습니다. 특히 그 꿈이 올해 독서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꿈. 네. 꿈. 아주 굉장히 현실적인 돈과 꿈. 아니, 돈 많이 버는 것도 꿈일 수 있으니까. 예, 네, 돈, 그렇죠. 돈 많이 버는 걸 꿈꾼다고. 네, 그럴 수도 있으니까. 뭐 말 그대로 진짜 우리 사회가 잘 반영된 결과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먼저 올해 히트를 친 베스트셀러부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자의 꿈이 올해 아주 뜨거웠죠. 네. 부자의 꿈. 엄청 예. 뜨거웠죠. 그래서 이 베스트셀러를 고르는 게 사실 기준이 되게 여러 가지인데 제일 우리가 많이 정보로 접하는 것이 대형 서점을 중심으로 네네. 그 동향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형 서점에서 많이 팔린 책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올해 이미의 장편 소설인 달러구트 꿈 백화점 이게 베스트셀러 종합 1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달러구트 꿈의 백화점을 비롯해서 소설과 경제 경영 도서가 총 22종이 그 100대 도서에 올라서 아주 강세를 드러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소설도 달러구트 꿈 백화점. 예. 달러가 들어가네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또 어떤 책들의 열기가 뜨거웠습니까? 예, 그리고 그 뭐 메타버스, 가상화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도서가 참 뜨거웠는데요. 예. 그 경제적인 것들을 사람들이 쉽게 알고 또 달러의 동향이나 또는 어떻게 보면 돈의 흐름 같은 것들을 추적하는 이런 책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가지 뭐 이런 책들이 경제 전문 도서 안에서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V 예능에서 친숙한 작가의 책도 굉장히 꾸준하게 독자의 선택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사실 이제 책은 이제 우리 삶을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딱 보여주면서 또 심층적으로 좀 더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또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앞서 소개해 주셨던 그런 책 말고 이런 책에는 또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사실 인문 도서의 책의 제일 큰 궁극적인 화두 내지는 네. 물음은 질문하는 겁니다. 예. 우리 삶에 질문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건데 예,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마이클 샌들의 공정하다는 착각 네. 그리고 에릭 와이너의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 같은 것은 우리 사회의 어떤 편향성을 보여주는지 이 질문하고 우리에게 스스로 묻게 함으로써 사회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주칠 수 있는 의문들을 어떻게 고민할 수 있는가 잘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백과사전식으로 정보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 예, 예. 질문을 던지고 함께 생각하는 방법을 찾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이런 책들을 많이 읽으면
코로나19 시기를 버텨내는 힘도 가질 수가 있는데 당장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 맞습니다. 서적들이 정말 많이 팔렸어요. 예, 이게 진짜 책에 많이 반영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라고 다들 얘기하고 또 국민적 관심사도 투자를 어디다 할 것인가 또는 재테크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 사람들한테 관심을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혼자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 되는 독서 생활 이런 것들이 일종의 붐을 일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의 필수 지식을 소개한 주린이가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 뭐 이런 거 그리고 부의 시나리오 매매의 기술 소수 몽키의 한 권으로 끝내는 미국 주식 뭐 라오어의 미국 주식 무한 매수법 이런 것들이 아주 인기를 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분들이 다 이제 너튜브에서 활동 많이 하시는 맞습니다, 분들인데 맞습니다. 네. 그런 걸 같이 이제 바람을 타고 이제 서적들도 많이 이렇게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네. 그러니까 뭐 투자의 본질이라든가 주식 투자의 절대 원칙 이런 경제에 대한 책들이 아무래도 이 미래의 분화 또는 가상화폐 1등주 공략 이런 키워드하고 힘을 같이 받아서 예.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네. 주린이라는 말이 이제 주식 투자 초보다 뭐 이런 뜻이라 어린이랑 합성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뭐 린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린이 뭐 이렇게 마라, 붙여가지고 하지 초보를 마라. 하는데 그거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네. 어린이를 업수히 여긴다고. 네. 어쨌든 그거 한번 짚어드리고. 네네. 그 결국 이제 부와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런 관련된 책들이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참 에세이 같은 그렇게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책들이 많이 팔리는 게 주류를 형성했었는데 이런 코로나 시대 팬데믹에 의외로 그 에세이 책들이 많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마음의 여유가 점점 더 없어지고 네, 각박해지는 사회 현상이 책을 많이 읽는 그 방향 안에서도 반영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래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책들이 있다면서요. 예, 그렇죠. 예.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환타지 소설 그리고 뭐 우리가 생각하는 꿈에 대한 소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그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 환타지 소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꿈을 현실화하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데서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뭐 손홍평 작가의 아몬드 같이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소년의 특별한 성장기라든가 네. 또는 어떤 압도적인 서스펜스를 보여주는 완전한 행복 그리고 불편한 편의점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호평받고 많이 팔린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한국 소설이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네. 이게 네. 한국 소설이 이렇게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한국 소설이 생각보다 이 소재의 참신함이 현대 작가들한테 굉장히 많이 그 반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독자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그런 매력을 뽐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 또 예능 프로그램에 노출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한 드라마 흥행 이런 것들이 원작 만화나 소설 이런 것들에 주목하게 하고 소설 판매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술 분야의 책들도 굉장히 각광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저 음악 분야의 책이 역시 디지털 이 네. 문화를 업고 한층 성장했다라고 하던데 소개해 주실까요? 예, 예. 이 혼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술 활동도 혼자 즐기고 혼자 알아가는 그런 시대가 네네. 반영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악에 대해서 쉽고 흥미있게 풀어내는 음악 교양서 이런 것들의 수요가 증가했고요. 그래서 송사비의 클래식 음악 야화 뭐 이렇게 작곡가들의 삶을 한 편의 소설처럼 보여준 책이라든가 맛있게 클래식 이런 책 같이 사계절의 감성을 클래식 음악과 더불어서 이제 얘기한 것. 또 음식과 접목한 밥보다 재즈 뭐 이런 책들이 굉장히 인기 도서 반열에 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예. 저도 그러니까 올해 이런 클래식
관련된 책을 한 권 샀는데 QR 코드를 딱 찍으니까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네, 설명했던 맞습니다. 음악이. 그래서 와 신기하다 이렇게 했었는데 음악 쪽은 그랬고 그다음에 또 책 한 권에 미술관이 담겨 있다 하는 책도 있다는데 이건 뭡니까? 네, 그림 역시 이게 미술관을 많이 못 가니까 예, 예. 오히려 집에서 자기 스스로 미술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그런 그 함양된 지식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술관에서 큐레이터의 설명을 듣듯이 생생한 현장감을 접하면서 작품에 대해서 쉽게 이렇게 이해하는 책들. 그게 이제 도슨트 정우철이 쓴 내가 사랑한 화가들 이런 책과 또는 벌거벗은 미술관 또 90일 밤의 미술관 이와 같이 미술관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있는 그 주변의 이야기와 더불어 그림을 이해한 책들이 그 각광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책이 이제 예술을 향유하는 데 도움을 준 한 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시기에 보고 듣는 것을 넘어서 아예 연주하는 거 또는 직접적인 체험하는 거 이런 책들도 꽤 많이 팔렸어요. 네. 그래서 아이패드 드로잉 또는 칼림바 악보집 예? 이런 책들의 출판도 굉장히 크게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오늘 이제 쭉 올 한 해 사랑을 받았던 책들, 주목할 만한 책들 쭉 소개해 주셨는데 혹시 우리 청취자들이 이제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권을 추천하고 네. 싶습니다. 네, 예. 한 권은 정진홍 선생님의 고전 끝나지 않는 울림이라는 책이고요. 예. 또 다른 한 권은 고래는 칭찬도 춤추게 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예. 네네. 그 두 책인데 사실 책을 읽는다는 건 일종의 잠시의 여유를 갖는 거고 예, 예. 잠깐 멈추는 겁니다. 사실 이 라디오를 듣는 대부분의 청취자들께서 주로 운전을 하시거나 또는 일을 하시면서 이 방송을 들으실 텐데 네, 네. 우리가 독서를 한다는 건 일을 하면서 듣는 게 아니라 잠시 멈춰서서 한번 하늘을 우러다보고 또는 주변을 살피면서 쉬는 시간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맥락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앞을 주시하되 잠깐의 그 천천히 가기 혹은 주변을 한번 살피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독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까닭에 고전이라는 건 어떤 책일까 하는 생각에서 정진홍 선생님의 고전 끝나지 않는 울림이라는 책을 얘기하고 싶었고요. 예. 한편으로는 아주 쉬우면서도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책.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인관계나 또는 가족들한테 한마디를 하더라도 상처를 주지 않고 따뜻하게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나 또는 경구 같은 것들을 기억한다면 대인관계가 훨씬 윤활유처럼 원활하지 않을까 싶어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네. 예. 고전 끝나지 않는 울림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거는 정진홍 선생님이 개인의 독서를 통해서 어떻게 고전을 읽고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본인의 독서 경험들을. 네, 그렇습니다. 독후감 그래서 뭐 이런 거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떠한 대목에서 어떤 감동을 받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아, 고전이라는 게 어렵지만 않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가능성을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건 잘 알다시피 시월드 해양관에서 관람객들에게 보여주는 범고래 쇼에 등장하는 샴이라는 고래를 어떻게 그것을 이제 교육시켰는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아, 고래도 칭찬하니까 그렇게 행동의 전환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을 저자가 이제 판단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 전환이라는 방법을 선택하면 행동이 훨씬 더 잘 해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다라고 예.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고래도 춤추게 한다 했는데 칭찬에 너무 인색한 게 아닌가 한편 또 오늘 그런 반성도 해보고 근데 아까 조금 궁금한 게 이제 정진홍 선생의 책 고전 끝나지 않는 울림 여기에는 어떤 고전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까? 예, 여기에는 8편의 고전이 있는데요. 예, 예. 까라마조프의 형제, 삼국유사, 모비딕, 햄릿, 마담 보바리, 돈키호테, 아큐정전, 뭐 짜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8편입니다. 네. 사실 다 들어봤고 그렇지. 많이 아는 책인데 예, 예. 그런 책을 어떻게 읽는 것이
좀 더 나한테 효과적일까? 실제 고전이라는 건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곁에 두고 한 번씩 보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네.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네, 사실 이 책을 읽는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멈추는 거거든요. 잠깐. 예. 그러니까 뭐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드린다면 사고를 면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차 4대를 볼 줄 알면 사고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4대가 아니라 3대를 보시고 한 대쯤은 잠깐 주변을 살짝 살펴보시는 그런 마음. 그게 독서를 하실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2021년 도서 동향을 살펴봤는데 앞으로 자갈치 아침에서 이철우의 체크로 책 소개를 이제 담당해 주실 겁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동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철우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네. 오늘도 뭐 또 당부드릴 말씀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마스크 단디 쓰고 손 매매 씻고 사람 많은데 피하